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민과 칩부하기 3탄이겠죠? 사, 3탄? 3탄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제가 병원 분석한 것들 노션을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구글 폼 아니면 네이버 폼을 만들어서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정리한 병원들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병원과 본인의 이름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적어서 구글 폼 작성해서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 노션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응원의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 정말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구글 폼만 작성하지 마시고 댓글도 쓰시고 저한테 관심도 가져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공지사항으로는 제가 작성한 자소서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소서만 팔기도 할 거고 자소서와 면접 정리까지 한 번에 묶어서 팔기도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한테 공유하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면 저도 이거 되게 1부터 10까지 다 제 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제 노력이니까 저한테 구매해 주시는 것이 이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약속해 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뭐 재판매하거나 이렇게 공유하다가 걸리시면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총 2가지 공지를 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기가 지금 4월인데 서울대학교 병원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고가 올라온 거긴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올라온 거 보니까 곧 다른 병원들도 올라올 것 같아서 재빠르게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빨리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총 4개의 파트에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1번, 나를 분석하기. 2번, 병원 분석하기. 3번, 자소서 작성하기. 4번, 그 다음에 자소서 쓸 때 꿀팁들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 분석하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자소서를 쓰기 전에 맨 처음에 방학 때도 좋고 뭐 실습 나갈 때도 좋고 시간 날 때마다 나를 분석을 해야 돼요. 나를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활동들을 한 것들이나 아니면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냐면 저는 총 4가지 파트에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1번, 학교 생활하면서의 경험. 예를 들면 뭐 조별과제나 아니면 뭐 수업할 때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학교 생활했을 때의 경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습하면서 경험. 저는 나중에 자소서를 보여드리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소서에 뭐 간호관리학 실습 때 QI 보고서를 작성한 거를 토대로 이제 자소서를 쓴 것도 있고, 아니면 실습하면서 뭐 환자와 보호자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얘기를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실습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들, 아니면 이거는 뭔가 내가 자소서에 잘 녹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리 아니면 봉사활동, 대외활동,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외에서의 경험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저는 학교 외에서 대외 활동인데, 이거는 뭐 사랑의 밥차라고 해가지고 학교랑 이제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학교가 끝난 후에 초중고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간식이나 밥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활동들을 한 적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에서 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학회지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뭐 주최한 기관이나 기간 아니면 날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해두셔야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나 아니면 서류 접수를 할 때 쉽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학교 다니면서 쉴 새 없이 해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언제 어디에서 이제 일을 했고 아니면 국가 근로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그곳에서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나를 분석한 다음에는 두 번째 병원을 분석해야 돼요. 병원을 분석하는 거는 저는 나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은 나눔을 되게 좋아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연구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혁신, 스마트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나눔, 배려, 뭐 지역사회 협력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렇게 이제 병원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요구하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병원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저는 이제 노션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분석한 것들을 이제 아이패드랑 같이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션에 이 게투잡이라는 이제 뭐랄까 게투잡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면 이제 병원 분석 시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병원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병원장님의 인사말이나 신년 인사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병원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병원이 이제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두 번째로는 간호부 홈페이지. 이제 병원 홈페이지만 있는 병원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 이제 좀 규모가 큰 병원이면은 병원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병원 내에 간호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간호부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면 이제 병원의 미션 이외에도 간호부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병원의 이제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간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제 자소서를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호부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의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간호부 홈페이지에 뭐 간호 전달 체계나 간호사 교육 체계, 간호 차별점 같은 게 있을 거고, 이런 게 없어도 간호부 홈페이지에서 뭔가 홍보하는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나한테 내가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이 병원에 대해서 알 때, 이거는 내가 또 알고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다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병원별 홍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긴 유튜브 페이지나 블로그 아니면 관련 뉴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병원 들어가면은 병원에 관련된 뉴스들을 다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래서 안 올려놓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뭐 네이버에다가 기사를 쳐가지고 병원 이름을 쳐가지고 기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은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면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뉴스를 보면 병원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알아야 되냐? 이거를 자소서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제 자소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뭐 간호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도 보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협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이 병원은 어떤 뭐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 이걸 통해서 나는 협력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 병원도 협력을 중요시 생각하니까 이 병원과 나의 비전이 맞고 가치관이 맞아서 병원에서 잘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쓸 수 있고, 아니면 면접을 가서 자기소개할 때나 뭐 지원 동기를 말할 때 같이 섞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라고 하는 이유도 다 도움이 됩니다. 이 병원 분석시 해야 될 일,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병원, 내가 분석할 병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분석 시 해야 될 일 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제 이 틀에 맞춰가지고 병원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병원 분석은 병원에 공고가 떴을 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병원에 공고가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힘 빼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 전에는 자소서 소재만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나 알아보기 소재만 정리를 했고, 그냥 대충 뭐 서울 아산병원
뭐 자소서 질문을 기반으로 대충 정리는 해놓겠지만 병원을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가 떴을 때 일정 정리한 다음에 병원을 분석하고 간호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형광펜을 쳐놓던가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나 기사, 유튜브 등 병원 홈페이지 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을 같이 보면은 서류 일정이랑 서류격 발표만 이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류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뒤에 것들은 생각하지 말자.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우선 서류만 붙자 이런 생각으로 서류 일정이랑 서류 합격 발표 이것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 다음에는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병원에는 뭐 서류 다음에 뭐 필기 다음에 뭐 면접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서류 다음에 AI 다음에 면접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이런 전형은 알아야 되긴 하니까 공고가 떴을 때 공고 내에 이제 전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은 서류 접수고 2번은 면접이고 3번 건강검진하고 바로 입사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적어놨고 이거 들어가면은 이 링크 들어가면은 바로 그 채용 공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바로 볼 수 있게끔 몇 명 뽑는구나, 전형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끔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만들 때는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최대한 이제 2번 일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병원 홈페이지나 이제 간호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이거 그냥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그냥 캡처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게 훨씬 보기 편하고 왜 보기 편하냐면 병원에서도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 오면 나한테도 편한 거고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홈페이지가 없고 유튜브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간호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안 적어놓고 유튜브에다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해놨던 것들을 한글 파일을 이제 놓고 거기서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튜브에는 뭐 간호 전달 체계나 간호사 교육 체계 아니면 간호사 차별점 이런 것들이 있고 보면은 별로 정보가 없잖아요. 병원 홈페이지나 간호부 홈페이지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네? 어쩌지? 어떡하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말고 여기에 보면은 유튜브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분명히 쓸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호차별점 같은 것도 제가 다 일일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적어 놓은 거고 유튜브나 아니면 병원별 홍보 사이트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 지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뭐 국내외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봉사활동은 어떤 거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병원에서 획기적인 일을 뭘 하는지 2024 서울 헬스쇼를 참가했더라고요. 이런 부스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병원을 찾아보면서 고려대학교만큼 이렇게 뭐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하는 병원은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병원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특별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이걸 이제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 나를 분석했죠? 2번 그리고 병원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선 정리한 것들을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제가 정리한 거 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닌가? 그냥 공유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공지를 드릴게요. 제가 뭐 전에 영상에 노션에다가 뭐 링크 남겨놔가지고 아니 그냥 공유할게요. 그냥 공유할 테니까 제가 대신에 저는 저한테만 필요한 것들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로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래요. 제가 이거는 공유를 해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공유를 어떻게 할까? 제가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에다가 이제 메일이나 이름 같은 거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일일이 링크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가 정리한 병원들 중에서만 보내줄 수 있는 거지 제가 다른 병원까지 보내가지고 보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알아주시고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제 얼굴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보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소서를 잘 보여드리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소서를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1번 키워드 고르기, 2번 자소서 항목별로 주제 선택하기, 3번 글자 수 맞추고 오타 점검하기. 자,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서 할 건데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자소서에서 쓴 내용을 그대로 다른 자소서에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소서를 쓸 때 이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 서울대 자소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소서 보여드릴 때 제가 합격한 것들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 좀 뭔가 믿음직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키워드 고르기라고 했잖아요. 키워드 고르기.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은 병원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인재상을 좋아하는지, 뭐 협력이면 협력, 아니면은 뭐 나눔이면 나눔, 뭐 배려면 배려, 연구면 연구 이런 식으로 그 노션에서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자기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이 병원들은 이걸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당서울대 키워드를 한번 봤었을 때는 이제 변화나 혁신, 효율적이고 완전한 간호, 뭐 차세대 간호리더 양성, 국제 교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당서울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석해봤을 때 서울대는 좀 혁신, 스마트 병원, 이제 미래, 지향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더불어서 연구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연구를 통한 이런 혁신과 스마트 병원과 미래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글을 쓸 때 이게 최대 300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300자에 좀 얽매이지 않고 한번 글을 써봤어요. 글을 써봤을 때 뭔가 너무 두리뭉실하고 같은 내용만 반복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다른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글자 수가 또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 수를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글자 수에 좀 얽매이지 않고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최종 본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발전 계획이잖아요. 근데 300자가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적어서 좀 맞추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분당서울대는 연구나 혁신을 좀 중요시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연구 관련된 경험이 논문 작성이었어요. 그래서 논문 쓴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뭐 대학 시절에 논문을 기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병원의 그런 일들 있죠. 병원에 일어난 사건들, 병원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건강정보 고속도로,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이런 식으로 병원에 대한 내용을 딱 넣어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 병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네? 우리 병원을 좀 조사했네? 우리 병원에 좀 관심이 있네?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 병원 소식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이 강점이랑 약점이었어요. 한번 적었는데 별로인 거예요. 그냥 너무 별로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적었어요. 근데 딱 여기 보면은 딱 약점이 계속 그냥 과거 실수를 계속 생각한 약점이 너무 약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인 거를 좀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을 또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세 개를 그냥 앞에다가 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전 1번 저는 분석적입니다. 쭈쭈쭈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글자 수가 적잖아요? 3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서두에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냥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넣는 거죠. 그리고 약점을 넣기는 넣지만 이 약점이 나의 단점이 강점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상기하는 약점이 있지만 경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장점만 쓴다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장점만 쭈르르르 늘어나 보면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서 저는. 물론 자기 PR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겸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점을 그래서 넣었습니다. 안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약점 넣고 이 약점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 이제 3번으로는 직무수행이랑 관련된 경험 그리고 경력 이런 거 말하는데 경력은 솔직히 없고 제가 그 음악격리실에서 환자가 이탈한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QI 보고서 작성했단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병동에 어떤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원인을 파악하여 극복한 경험. 이거는 말 그대로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 시절 논문을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논문 작성함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래서 결과물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논문을 작성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을 했고 학술지에 기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이제 길렀고 그래서 근거 기반 간호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키워드 골랐죠. 그런 다음에 자소서 항목별로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글자를 썼어요. 그 자소서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글자 수는 제가 처음에 신경 쓰지 말고 적으라고 했잖아요. 신경 안 쓰고 적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마지막에 오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소서에 썼던 내용을 다른 자소서에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로병원 한번 볼게요. 지원하게 된 동기고 나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으로 최상의 간호를 전달하고자 지원했다. 똑같아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최상의 간호를 전달하고자 지원했다. 똑같죠? 이거 동기고 제 경험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소식 들어갔죠? 희귀질환 건강 데이터 구축하고 AR을 통한 인공호흡기 이런 식으로 병원 소식까지 넣어줬어요. 이렇게 분당 서울대에서 작성했던 거를 이렇게 구로병원에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다음에 상계 백병원 볼게요. 지원 동기 앞에 똑같죠?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을 기반으로 최상의 간호를 전달한다. 동기 똑같죠? 상계 백병원은 뭐를 통해서 이런 병원이다. 이런 슬로건에 맞춰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 동기랑 병원 소식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제 경험 이렇게 들어갔죠.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포부 비슷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환경을 형성하겠다. 이 포부 볼게요. 연구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최상의 의료 서비를 제공하겠다. 아니면 여기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를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와 경험, 병원 소식 이렇게 다 똑같아요. 대신 이건 똑같지만 이거는 병원마다 달라야겠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자기 포부를 적을 때 이 병원에 맞게 적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구로병원에서는 나눔을 중요시하니까 내가 전인간호를 실천하겠다. 아니면은 나눌 수 있는 배려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분서에서는 병원이 혁신을 좋아하니까 계속 연구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미래 첨단 병원을 딴 병원을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이 포부는 이 병원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한 자소서에 쓴 거를 다른 자소서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녹여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재탕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재탕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재탕은 꼭 해야 돼요. 꼭. 왜냐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구루병원이 이거 천자잖아요. 천자를 글자로만 채우기에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는 500자 해가지고 경험을 2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썼어요.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심을 나누는 간호사, 이렇게 소제목을 쓰고 글을 쓰면은 읽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글이 깔끔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글자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가지고 소제목으로 나눠가지고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다 썼다고 생각한 다음에 글자 수랑 오타를 점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300자면 300자, 500자면 500자, 아니면 1000자면 1000자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뭐 1자, 2자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 글자 수 점검하는 사이트에 넣어서 제가 300자면 300자를 딱 맞췄어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러려고 막 글자를 막 단어를 막 다르게도 써보고 이래가지고 이게 딱 300자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오타나 점검을 할 때 쓸데없는 엔터나 띄어쓰기 최악이라 생각해요. 진짜 최악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야 글이 잘 읽혀진다 이런 거 진짜 없어요. 저는 쓸데없는 엔터랑 띄어쓰기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300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적은 경우에 띄어쓰기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300자에 제 말을 다 담기에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엔터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의미 없는 따옴표나 이걸 한다? 그거는 이걸 읽는 면접관한테도 뭔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이렇게 소제목을 만들어가지고 2개를 적었다. 그러면 앞에 당연히 띄어쓰기 해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 없는 띄어쓰기나 엔터 하지 말고 글자 수 꼭 맞추면 자소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자소서 강사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있긴 하겠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자소서를 써보면서 어떤 꿀팁 같은 것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웨이팅 하면서 혹은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한번 좀 컨설팅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게 어떤가. 컨텐츠라기보단 아무튼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자소서 컨설팅 하는 게 좀 괜찮으시다면 그거에 대한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랑 댓글이랑 구독이랑 이런 거 해주시고, 다음에는 자소서 끝났으니까 AI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AI 면접은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브이로그나 왓츠 인 마이 백이나 다른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올리려고 해요. 괜찮죠? 아무튼 다른 이제 취업 관련 영상들 말고 다른 영상들도 찍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DM을 보내셔도 좋은데 제가 이제 DM이 너무 많이 오니까 솔직히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이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빨리빨리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감사해요.